자, 비율관계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풀 스토리는 다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딱 내신에 필요한 거 위주로만 할 거고, 수능에 필요한 그 비율관계는 아마 이제 시발점이나 뉴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정리하고, 일단은 약간 3차 함수 비율관계 내신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오늘 좀 이해를 하는 형태로 갈게. 자,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3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 네, 첫 번째는 3차 함수는 이제 점대칭 도형이야. 3차 함수는 완벽히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죠. 얘는 이미 완벽히 선대칭 도형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의 이름을 대칭축이라고 하고, 대칭이 되기 때문에, 또는 뭐 축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일단 이제 점대칭 도형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fx가 3차식이라고 하고 3차 함수라고 한다면 얘의 도함수는 몇 차식이 나오지? 2차식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의 도함수 2차식을 이제 보시면은, 2차 함수를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 한정해서 총 3가지 형태가 나오거든. x축이 등장했습니다. x축과의 이제 얘들 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교점이 2개인 거랑 1개인 거랑 0개인 거지. 그래서 교점이 2개인 거, 교점이 1개인 거, 교점이 없는 거. 자, 이 함수들은 이제 f'x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 이제 도함수인데, 내가 도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이 도자를 설명하면서 이끌 도자를 얘기했거든. 이제 고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구하기가, 이제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1, 2차 함수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이끌어주는 함수가 있고 걔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도함수는 기울기에 대한 연구라 했거든. 여기는 이 점을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을 이제 베타라고 둔다면, 얘 이제 도함수는 알파의 왼쪽 편에 이제 선대칭 도형이 된다 했죠. 자, 선대칭 도형이라 했을 때 얘를 기점으로 이제 얘들 완벽히 좌우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가 서로 일치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 값이 출력이 되겠지. 이것도 어차피 함수기 때문에, 도함수기 때문에 얘가 x에 한 원소를 넣어주면 그때 y 값이 한 개의 값으로 출력될 건데, 여기는 이 y 값은, 함수 값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양수야. x축보다 위에서 양수가 나가는 게 나오거든. 그럼 뭐라 생각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 이해됐어? 조금 더 왼쪽 편에 있는 이 친구를 넣어주면 역시 또 얘가 나올 건데 얘도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양수 상태를 가다가 여기 있는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돼? 0이 돼. 양수를 갖다가 요 점에서 0이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집어넣게 되면 요 포인트에서는 음의 값이 나오지. 함수 값이.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에 대한 연구였으니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고 하다가 다시 또 양이 나오지. 양이 난다. 뭐 나와? 0이 나오지. 0이 나왔다가 다시 또 양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제 기울기의 부호로 한번 써보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플러스 양의 기울기 나오다가 여기서 0이 나왔다가 음의 기울기 나왔다가 여기 0 나왔다가 양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양의 기울기라 불렀던 것은 우상향 그래프 모양을 띄고 있을 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쭉 따라서 가보시면은 이게 알파라고 하는 그 x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양의 기울기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 생겨. 그리고 알파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든. 알파의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나왔다가 다시 또 베타까지 가버리면
기울기가 0,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또 오른쪽 가면 양의 기울기 나오게 된 거야. 자, 요게 3차 함수의 스토리가 된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언급할 건데, 이 알파와 이 베타는 극점의 x좌표라고 불러. 극점이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든. 근데 이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에서 갑자기 음으로 바뀔 수는 없어. 반드시 0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의 이 포인트는 이제 극점이라 불러. 그래서 이걸 후일의 극대값, 극소값이라 불러. 이 알파와 베타는 그 극점의 x좌표이기도 하고, 이 왼쪽 편에서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도 볼 건데, 여기는 이 친구는 기울기가 지금 양수고 가다가 0 갔다가 다시 또 양수고 이렇게 간 상황이거든. 그럼 이 도함수에 이끌어가지고 본래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양의 기울기 갔다가 이 알파에서 순간 요 한 개의 점에서 접선이 0이 나와. 그리고 다시 또 양의 기울기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 괜찮으셨고, 그 다음에 요 친구 보시면 양의 기울기 갔다가 요 알파에서 마저도 양의 기울기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슈 하고 양의 기울기 가다가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는 0이 같지 않고 양의 기울기 가자. 여튼 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슈 올라가고 있는 얘들보다 약간은 좀 날카롭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라 불리는 이 지점이 어쨌든 2차 함수 도함수가 선대칭 도형이 되기 때문에 얘들 쭉 내려버리시면 이 자리가, 여기는 이 도함수의 꼭점 x좌표가 나오는 자리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여기선 음의 기울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여기는 이 친구의 절대값이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이거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때의 기울기하고 이때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고, 이때의 기울기가 일치하고 있고, 이때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야. 00까지 말이죠. 더 벗어났을 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때의 기울기. 여기서 출력되는 이 값하고 여기서 출력되는 이 값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발생하는 이 기울기하고 여기는 이 기울기도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때 출력되는 기울기하고 슉 가서 이때 출력되는 이 기울기도 역시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슉 더 멀리 거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때의 기울기하고 이때의 기울기도 서로 일치하고 있는 대칭 상태가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완벽한 이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점의 이름이 뭐였다고? 처음 들어? 이 점의 이름을 변곡점이라 불러. 자, 엄밀하게 수투에서는 변곡점을 언급하지 않기로 나오고 있거든. 미적에서는 엄청 나오는데 얘기를 하지 말래. 근데 뭐 어떡하 있어. 우리는 함수에서 특징적인 점들이 있단 말이야. 2차 함수는 꼭점이고, 그 다음에 유리 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고, 무리 함수는 시작점이고, 원은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있고, 지수 함수 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특징적인 점을 가지고 이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키거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유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3차 함수도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차 함수에 대한 어떤 이제 점대칭성과 2차 함수에 대한 선대칭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점도 변곡점 되는 건 맞고요. 여기는 이 점은 변곡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점대칭도형.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각하시면은 이 점대칭도형은 이렇게 딱 바늘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뱅글 180도 회전하면 이게 일치하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점대칭도형 스텐실인가? 하여튼 그런 미술 활동할 때 우리가 만나봤던 거거든. 해본 적 없죠? 네.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미술 책에서만 봤어.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점대칭 도형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는 이름은
곡선이 분위기가 변하는 거거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만 존재하는데 3차 함수는 이게 위로 볼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의 분위기를 바뀌어주는 이 지점이라서 이름이 변곡점이라고 직관적으로 이름을 잘 지었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한번 보실 건데 3차 함수의 식이 이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란 말이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방법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하는 공식이야. 변곡점의 x좌표 마이너스 3a분의 b. 2차 함수의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 3차 함수니까 3. 외우기도 좋아요. 괜찮니? 그럼 왜 마이너스 3a분의 b인가? 라고 하신다면은 얘가 도함수의 꼭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꼭점의 x좌표 구한 거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킵하시고 여기서 도함수 한번 구해볼게. f'x 하시면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g. 그럼 그게 이제 요 함수란 말이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버리는 거야. 얘의 꼭점 찾기 위해서 얘가 얘랑 지금 일치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해버리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해서 마이너스 3a분의 b 이랬어? 한 번 더. 이 친구는 만약에 태생이 2차 함수였다고 한다면은 2차 함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 이제 잊어주시고 2차 함수 순수하게 예를 봐주세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지. 그러다가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0 갔다가 다시 또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그러니까 2차 함수마저도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있다는데 그것이 꼭점의 x좌표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거를 미적분해서 이게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리고 6a x 플러스 2b가 되실 건데 이때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2b 나누기 6a니까 6a분의 마이너스 2b 하시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거야. 자, 다음이 꼭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됐죠? 자, 3차 함수 비율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점대칭 도형이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그었을 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서로 평행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곡점의 존재를 알았으니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일치하겠다고.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수평 방향으로 쭉 껐을 때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일치하겠다고. 그 다음에 극값을 연결시켜 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가 나오겠다고. 여기까지 인정되시죠? 자, 두 번째 비율관계를 쓰는 장면을 보실 건데 비율관계 한 개 증명하려면 이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x축의 위치거든.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지금 한 개 발생하지.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존재하지.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3개가 존재하고요. 다시 또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2개가 존재하고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1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딱딱딱 잡아가지고 하나 그었기 때문에 한 개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1개, 2개, 3개, 2개, 1개인데 실제로 1개와 3개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은 이 지점뿐만 아니라 범위로 존재해.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살짝 내려도 1개지, 살짝 올려도 1개지. 그러니까 얘보다 위쪽에 있을 때 다 1개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보다 다 아래쪽에 있을 때 다 교점이 1개인 거지. 그러니까 1개인 친구들은 그 위치를 봤을 때 범위로 존재하고 3개인 아이들도 여기도 3개고 여기도 3개고 이 범위로 존재하지. 근데 2개인 친구들은 범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딱 요 포인트에 있으면 2개로 존재해.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거든.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들보다 안쪽에 있으면 3개고 얘들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또 1개란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아이들을 되게 소중하게 달라. 우리가 비율 관계라고 놔두는 것도 이 2개의 포인트에서 비율 관계를 얘기할 거거든. 물론 병좀 딱 지나갔을 때 얘가 1대1로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하거니와 그것 말고 지금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상황과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상황에서 3차원에서의 비율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극점 위에 거 극대값을 지나가고 있는 이 함수에서 교점이 지금 2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로 선을 그어줄 거거든. 변곡점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대와 이제 극소점 잡아주시고, 여기는 이 점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을 이제 접점이라 부르고, 이 친구는 교점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이 좌표를 알파라 부르고, 여기는 얘를 베타라고 한번 불러보신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하게끔 그 포인트 되는 점에다가 선을 그어주면은 여기 있는 이 비율 관계가 1대 1대 1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1대 1대 1. 오케이. 자, 여기 1대 1대 1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K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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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얘를 증명할 수 이제 도구 중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중2 때 닮음이거든요. 중2 때 닮음.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삼각형을 이렇게 누웠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었단 말이야. 이렇게 또 누웠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지. 그럼 여기 옆선을 보시면은 얘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도 m 대 n의 비율 가는 거지.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하고 같은 건데, 얘에서 얘를 빼준 이 농과 이 비율과 얘에서 얘를 빼준 이 비율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m 대 n은 m 대 n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평행선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비율도 m 대 n이 나오겠지. 오케이, 요거 한 개 좀 챙겨주시고, 자, 장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여기서 극점과 변곡점과 다 또 다른 극점과 다시 교점, 이 친구는 극점이기도 하면서 접점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얘가 1대 1대 1이고, 그 다음에 가로에도 선을 한번 그려주면은 요 포인트 지나가게
요 포인트 지나가기 그어주시면 총 6개의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 높이도 1대1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 6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를 뭐 1L이라고 얘기하고, 이해되시겠어? 자, 요 구조가 기본 메커니즘이 될 건데 첫 번째, 여기가 1대1이라고 하는 건 이미 증명을 했어. 언제요, 선생님? 난 한 적이 없는데. 자, 언제 했냐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직선을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 얘가 점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했지. 근데 이 삼각형 보이세요? 여기는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1대1이 가능해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과연 비율이 1이 될까? 라고 하는 거지. 다시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라지 A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이제 알파라고 두고 얘가 라지 B라고 두고 얘가 X좌표를 베타라고 둔다면, 그럼 여기는 이 점은 2대1 내분점이겠지. 어떻게?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요 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네 번째 공식 써가지고 여기는 이 X좌표를 구할 거야. 뭐 하려고 지금 얘가 1대1, 그러니까 1대1은 증명했잖아, 그지? 그럼 얘가 2고 1이면은 정확하게 여기는 이 길이가 서로 같은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네분조 공식 써버리면은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니까 베타가 들어오시고 1 곱하기 앞에 거의 X좌표니까 알파가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가 1대2가 성립하는 거야. 얘는 2등분 되는 것은 앞에서 증명 끝났기 때문에 1대1대1이 증명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이때 기울기 얼마야? 0이지. 이때 기울기도 0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가 맞다고 한다면 이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요 놈을 집어넣으면은 기울기가 0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작성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적힌 아이들의 2차 함수 식을 작성하려면 fx는 a 괄호 열고 지나가는 포인트가 1차식이거든. x-알파, x-베타라고 식 작성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근이거든요. 중근이기 때문에 x-알파, x-알파가 이제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최고차의 기울기는 모르겠고 양수인 건 알겠지만 직접적인 건 알 수가 없겠고 x-알파, x-알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뭐 몰라요. 근이 없기 때문에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지. 뭐 여기서 능형하고 파멸 있으면 음수 나오겠지. 허수가 나오겠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하는 상황에서는 1차식이 나오고 접하는 상황에서는 2차식이 나오거든.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fx식을 작성할 건데 알파에서 접하고 있고 베타에서 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fx식은 a 괄호 열고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내가 미분의 대상이 될 이 친구를, 미분의 대상이 될 이 친구, 요 함수를 이렇게 구했다는 거야. 자,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a를 넣었을 때 0 되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a x-알파의 제곱인데 이 친구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이기 때문에 건미 2 x-알파의 1제곱 쏙미 1. 그 다음에 얘는 미분 안 한 거 x-베타 맞지? 더하기 a 얘 미분 안 한 거 x-알파의 제곱 얘 미분 한 거 1.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지금 여기는 이 두 식의 공통인수가 a x-알파이기 때문에 a x-알파를 뽑아내시면은 여기는 2 x-베타가 남겠고 더하기 이 친구는 x-알파가 남겠네. 자, 요 아래 친구 정리해 보시면 3x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옵니까? 그러면 끊어주고 여기서 는 0 되는 그때 x좌표가 기울기가 0 되는 x좌표가 x는 알파 여기서 나오고 또는 얘가 0 되는 그때 x좌표가 두 개 넘어가고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럼 여기서 2대1 내분점이 증명됐으니까 여기 얘가 1K이고 2K인데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됐기 때문에 1K, 1K, 1K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쵸? 예. 삼차 함수가 만약에 x축이라든지 아니면 상수함수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관계가 나온다면 반드시 접점이 한 개 나오고 교점이 하나 나올 건데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올렸을 때의 이들 간의 거리의 관계는 1대 2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최종적으로 1대 1대 1이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이 1대 2의 관계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알파가 두 개가 있으니까 베타가 한 개가 있으니까 둘 하나니까 뒤집어져서 1대 2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들 더해주면 3이 나옵니다. 자, 아울러서 4차 함수도 이건 말 나온 김에 좀 비스무리한 걸 한 개 보셔야 되는데 항상 비율관계가 안 나오고 4차 함수도 약간 특징적인 모양들에 대해서 비율관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3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가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교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3중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식은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세제곱이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건데 오늘은 지금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는 3대 1이 나와. 수능에서는 반드시 써요. 애들이 더했을 때 4죠?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고요. 더했을 때 3이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제 외우라고 했더니 그림을 그려가지고 짧은 쪽 1, 긴 쪽 2 이렇게 하면은 내 그림이 정확하게 안 그려질 때가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두 개가 있고 얘가 한 개가 있고 비율은 약간 크로스 돼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게 맞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봤는데 아니야, 아직 약해. 왜냐면 fx하고 x축하고 딱 x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상수함수까지 괜찮거든. 상수함수 뭐 c라고 할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아주 드물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차함수 배워야 돼요. 차함수 강의 들어왔어요? 아, 들어오라니까. 쌤이 그 다음 수업 계속 진행하려면은 이제 많은 얘기들 좀 생략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차함수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강의에서 차함수의 산술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해놨거든. 봐야 돼. 보고 지금은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기하적으로 차함수를 얘기할게. 진짜 나쁜 놈. 3x 플러스 1는 0의 기하적 의미야. 뭐 선생님 여기서 그림적인 의미가 어디 있어요? 얘하고 얘의 교점이란 거지. 교점 x좌표. 그는 기하적인 의미가 교점 x좌표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x 절편을 가지고 있거든. 1이고 이렇게 해서 3x 플러스 1 나와. 그 다음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얘랑 x축과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거지. 그죠? 자, 양변에다가 x를 빼볼게. 또는 뭐 양변에다가 x를 더해보기도 할게. 얘들의 기하적인 의미는 다 바뀌어요. 얘는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을 지나가고 이렇게 나오시고 y는 마이너스 1. 했을 때 이때 교점이 나오지. 이게 얼마 아니냐? 마이너스 3분의 1. 기하적인 의미는 바뀌었지만 당연하지. 이항한 거잖아, 그치? 산술적으로 얘들이 하고 있는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자, 얘들도 봐봐. 4x 플러스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 한 요쯤에 1이 여기 있으면 4등분은 요쯤에 있을 거고, 이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점이 얼마라고?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림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얘들이 하고 있는 산술적 의미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심지어 쌤이 이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자주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량개비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똑같은 길이의 성량값이 돼. 얘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만 똑같다고 한다면 같은 길이가 나온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안 믿기면은 한 1쯤에 되는 길이 한번 구해보면 돼. 4지. 그럼 여기서 1이 되는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1이 되는 그때 기울기가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 넣었을 때 값이 3이고 얘 1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끊었을 때 드르륵 해가지고 여기 넘겨주면 오씨 안 믿기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마찬가지야. 여기서 1에서의 값이 여기는 5가 되고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4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 친구, 이 성냥개비들하고 여기 있는 성냥개비들하고 이게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럼 선생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얘를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하는 직선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교하는 이런 상황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제 fx고 얘가 만약에 1차 함수 gx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근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근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죠? 교점을 x좌표 구하는 건 어떻게 하죠? fx와 gx를 연립하는 거지. 같다라고 된 거. 그렇지? 근데 얘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만약에 hx라고 하면은 hx가 몇 차 함수가 돼요? 3차 함수가 되겠지. 3차에서 1차 뺐으니까 3차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차의 개수는 얘랑 1차 하는 거고. 맞지? 그럼 얘가 기하적 의미가 h 3차 함수하고 x축 간의 교점이 되겠지. 근데 산수 쪽의 의미에서 얘가 알파 베타 달라집니까? 알파 베타 나오는 이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이렇게 차함수로 만들어주면은 여기는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슉 가가지고 이렇게 hx가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산수적 사실이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건데 변곡점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쭉 내려서 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길이가 1대 2가 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들의 x좌표들 간의 차이도 1대 2가 되겠다고. 닮음을 이용해서.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자, 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쌤이 비율관계에 대한 핵심 테마가 될 건데 다 하고 나서 약간 추가로 좀 더 넣을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문제 다 풀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비율관계로. 우리가 요 앞전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게 있었잖아. 그럼 이 비율관계를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떤 냄새를 슬슬 풍기고 있을 거냐면 어디에서 위의 점 어디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다른 곡선에 만난다. 이게 접점이 되고 이게 교점이 될 거거든. 그리고 그 따끄닥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가지고 뭐 해설지에서 열심히 풀었겠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1,4라 했어. 1,4.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이게 접점과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변곡점이 중심이 돼서 찾을 거거든. 뭐 그림상 지금 0,0 지나가고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3의 분의 b 공식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의 분의 b 하니까 x좌표가 0이야. 얘는 지금 b가 아니야. 그래서 변곡점 x좌표가 0이고 자 0을 대입하면은 그때 y 값도 0이지.
그러면은 접점하고 여기 요 선 봤을 때 얘가 1대 2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가 x좌표 0이었는데 닮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왼쪽으로 지금 2만큼 가야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야. 복잡하게 뭐 식 쓰고 할 게 없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팔이고 풀10이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해도 괜찮고, 또는 여기서 이 높이가 올라갈 때도 얘가 1대 2지, 그지? 그럼 요 친구가 지금 0이잖아, 그지? 그럼 마사에서부터 0까지 가는 게 1이었고, 다시 또 위로 툭 올라가는 게, 여기 요 지점이, 아이고, 잠시만, 미안, 요거를 구하기가 좀 별로네. 이때 y좌표를, 이 y좌표 올라간 양만큼 올라가는데 또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거든. 그럼 좀 별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2라고 구할게. 그럼 뭐 한 개 쓴 것도 없이 두 점의 좌표 나온 거지.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하셔가지고 3루트 5 나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108번 문제 한번 볼까? 자, 3차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 위의 점 이렇게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또 B에서 또 접선이 만들어졌고 만나는 점이 C. 그 BC의 X좌표 각각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FB 더하기 FC의 값은 마 80이라고 한다면 A 값을 구해라. 모의고사 문제였죠. 일단은 이 친구가 3차 함수의 세 가지 개형 중에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표적인 생기는 게 이렇게라고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곡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는지 먼저 봐봐. 구할 수 있죠. 얼마요? 0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뭐 대략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한 이렇게라고 한번 세팅해 볼게. 그럼 여기서 접선이 있고 여기 위에 점 이때 이 친구에서 접선이 있고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여기를 B라고 뒀을 때 얘가 지금 X좌표만 보면은 이게 마 1이고 0이니까 얘가 얼마나 됩니까? 2가 되겠다. 1대 2.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뭐라고 했냐면 또 B 위에서의 이 접선이 대략 이렇게 좀 맞춰갈게. 다시 또 이 3차 함수하고 만날 때에 생기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이 점을 C라고 두고 이때 X좌표를 또 구해달래. 그럼 얘가 2이고 얘가 지금 0이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림 한 개 그리니까 다 구했어. 여기서 얘가 2고 얘가 마사한 거야. 그치? 시간 좀 걸렸잖아요, 그죠? 저 문제 풀 때. 근데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2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8 플러스 2A F 마사 저기다가 마사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A 요 값이 마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6입니까? 마 80이고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A 값은 12 이렇게 컷 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빨리. 자, 요 문제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음 이 곡선 위에 점 1,0에서 접선이 다시 또 이거잖아 2,K에서 만날 때 K 값을 구해라. 저런 상황에서 비유관계 쓸 수가 있지. 단 변곡점이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3A분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a지. 아, 얘를 몰라. 좀 아쉽네. 자, 그럼 이제 얘가 말한 대로 한번 논리를 한번 써볼게. 1,0에서 접선이 다시 또 만났는데 그게 x좌표가 2래. 그러면 얘가 1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가 2가 되는 게 말이 되지. 여기서 1이 되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가 2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아, 그럼 요 상황이겠네, 대략. 오, 바로 나왔어. 뭐가? A 값이 바로 나왔어. 얼마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닮은 이상하게 만들 건데 얘가 지금 1대 2니까 그죠? 여기서 이대로 올리면 여기 x좌표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지? 총 길이가 얼마니? 1이지. 거기서 3등분이지. 3등분. 그러면은 한 칸의 크기는 얼마야? 3분의 1이고. 그럼 1에서 3분의 1만큼 갔으니까 얘가 3분의 4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 끝났지. A에다가 마사 집어넣고 2를 넣고 K 값을 구하면 되겠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RPM 푸실 때는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정석풀이 반드시 익히시고 서술형 때 대비해서 그 다음에 단답이랑 객관식을 대비해 가지고는 저렇게 비례율 관계를 쓰는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추가적인 비율 관계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것도 많이 쓰는 3차 함수 비율 관계거든요. 변곡점을 팍 하고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 극소하고 여기는 이 교점하고의 비율, 이것도 내신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모의고사는 쓰는 비율 관계거든요.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거든요. 1대 루트 3. 요거 증명만 살짝 해볼게. 여기는 이 fx가 있었는데 뭐 여기는 이 친구의 여기 변곡점이 뭐 1,1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고 4,5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x축 y축에 딱 올라가게끔 0,1 세팅할게. 어쨌든 우리는 비율 관계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 함수가 기하함수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기하함수 뭔지 아죠?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 점 대칭 도형 안에 원점 대칭 함수가 있는 거야. 기하함수가 될 건데 기하함수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놓고 마이너스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대표적인 게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맞아? 하하. 죽일까? y는 사인 뭐 마이너스 x 같은 거를 얘는 음수 처리를 밖으로 빼주고 코사인 함수는 여기 있는 음수 처리를 없애준다. 이게 우함수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기하함수라서 그런 거고. 원점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친구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 넣어주면은 원래 얘였잖아, 그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다는 것은 이제 한쪽을 몰빵해주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고 얘가 되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같은 의미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은 놈이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음수 처리를 이렇게 했거든. 다항식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을 때 똑같아지냐면 3차식하고 1차식만 있어야 돼. 3차식과 1차식이 있으면 반드시 기하함수야. 짝수 차식만 있으면 우함수가 되고 홀수 차수만 있으면 애들 기하함수가 되거든요. 일단 뭐 교양상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bx지. 여기에도 또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되면서 돌아오는 거지. 요게 이제 0,0 얘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점은 뭐냐면은 x축과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는 0 해가지고 요 점이 좌표를 구할 거야. 는 0 해서 요 점이 좌표를 구할 거라고. 묶어주면은 x 나오고 ax의 제곱 플러스 b 나오시고, 그러면 x는 0 또는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x는 0은 얘야. 얘는 내가 지금 관심 없는 점이야. 얘거든. 그러면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쌤 허수예요? 아니야. 뭐 a는 지금 양수, b가 음수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서 지금 오른쪽 방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때 x좌표야. 그 다음에 요 점은 극값이거든. 기호에 0 되는 점이거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찾을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은 3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0 되는 x의 값. 그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b 나누기 3a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거든. 그럼 얘들 두 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친구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였어요? 여기 x좌표였거든. 여기에 루트 3을 곱해야지 얘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가는 요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1대 루트 3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기억, 3차함수 비율관계에서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일단은 내신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언제 그 문제를 쓰느냐는 거지. 그래서 RPM에서 나올 때마다 그거 한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